여기 이제 4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요거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만 제가 강의하고 보지 마세요.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의의는 주라는 거 놓고요. 자, 1.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매매 목적인 권리 또는 물건의 동그라미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자, 권리에 하자가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그 책임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자, 2번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자, 매매나 경매가 유효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할 때만 인정된다. 거꾸로 무효가 되면 담보 책임이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 3번에 담보 책임 규정은 다른 유상 계약인의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유상 계약에는 담보 책임이 다 적용이 돼요. 자, 오른쪽에 이 법적 성질에 줄여놓고요. 자, 1.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이 정한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진다는 거죠. 무과실 책임이다. 그래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설명을 하고 가죠. 양이 많으니까 애우지 마세요. 이거 애우는 시간에 다른 공부 다 하세요. 자, 갑이, 자, 이 집을 팔았어요. 자, 매매. 자, 그러면 을이 이제 1억에 매매했다. 을은 1억을 다 지급합니다. 지급하면 서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같은 계약, 요 같은 계약에 의해서 둘 다 채무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을의 채무 이행과 갑의 채무 이행 서로 동시 이행해야 되죠. 서로 공평해야 되니까 을은 완전한 이행을 했어요. 완전하게 1억을 다 이행했어요. 그럼 갑도 완전하게 이행해야 되겠죠. 완전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동시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은 자, 집이 하자가 있는, 비가 줄줄 새는 하자 있는 이행을 했다. 나쁜 놈이죠. 또는 권리에, 권리에 하자가 있다. 이런 이행을 했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을한테 책임을 지라는 거야. 이걸 매도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 을에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을에게 이제 무슨 권리를 주느냐. 자, 너 나쁜 놈이니까 이 계약을 해지하고 을이 해지권을 주고 또 손해배상 청구한다. 이런 걸 준다는 거죠. 매도인은 책임이지만 매수인에게 권리를 줘요. 5가지가 있어요. 이번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갑에게 잘못이 없어. 즉 무과실 책임이야. 과실이 있든 과실이 없든 책임을 진다. 그래서 100% 책임진다는 거야. 왜? 하자 있는 권리나 하자 있는 물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을에게는 권리, 갑에게는 책임이라는 거죠. 일단 요 계약이 유효일 때만 담보 책임을 져요. 왜냐하면 유효만 해제나 손해배상이 가능하잖아요. 무효일 때는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효일 때만 담보 책임이 성립합니다. 요거는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준용한다는 거야. 자,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실제 한번 읽어볼까요? 양가로 3번. 담보 책임의 내용. 매수인에게 5가지 권리를 주는 거야. 자, 보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내용은 매수인에게는 권리죠. 권리. 근데 해제권. 그리고 일부 해제한다는 것은 대금 감액 청구권. 만약에 1억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깎아달라. 대금 감액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출제한 액수를 상환해달라. 출제 상환 청구권. 완전한 물건 달라. 완전물 거부 청구권. 요 5가지를 매수인에게 인정하는 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너무 양이 많아요.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매도인에게 권리의 하자가 있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잘잘못 따지지 않고 무과실로서 갑이 책임지는 걸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매수인에게는 권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 계약이 유효할 때만 성립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한 10페이지나 돼요. 쭉 넘기세요. 엄청 어렵습니다.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도 이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462페이지 갑니다. 462페이지까지가 담보 책임입니다. 자, 463으로 갑니다. 5번에 환매 가죠.
환매. 자, 환매는, 자,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게 환매예요. 팔았다가 다시 사오는 게 환매. 자, 의의는 하고 이제 가보죠. 환매는 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그라미 쳐 동시에가 포인트입니다. 동시에, 반드시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할 권리, 줄여서 환매권, 도로 사오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그래요.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환매권을 일정 기간 내 행사해 가지고 매매 목적을 다시 도로 매수해 오는 것을 환매라 그럽니다. 환매는 주로 소유권 이전 형식으로 채권 담보 기능한다. 이걸 일명 매도 담보라고 그래. 매도 형식의 담보권이에요. 매도 형식의 담보권이고, 양가를 이번에 법적 성질은 형성권만 기억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환매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매매 가로 열고 환매 계약이 성립함으로 형성권이에요. 그리고 기간은 당연히 제척 기간이죠. 자, 기간 안 정하면 10년이 되겠죠. 10년.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환매권도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팔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제3자가 채권자 대의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자, 설명을 하고 가보죠. 환매. 자, 환매는 이제 환매권은 형성권입니다. 환매 일단 동시에 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동시에 계약이에요. 자, 매매 계약과 동시에, 우리 민법에서 동시에 하는 것은 환매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동시에 안 합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또 우리 등기법에서도 자주 나와요. 갑이, 자, 1월 1일 날 이 집을 팔아야 매매, 청약과 성락으로 매매 계약했죠.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이 됐어요. 여기까지 우리 계속 했잖아요. 1억. 그러면, 자, 이행기를 2월 1일 날 정했다. 그럼 갑은 2월 1일 날 소유권 이전해주고 어른 갑에게 대금 지급해야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다가 동시에 해서 매매 계약하고 동시에 합니다. 하여튼 1월 1일 날 동시에 환매 계약을 한다는 거죠. 이걸 환매 특약이라 그래요. 도로 사온다는 특약을 한다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팔고 도로 사오겠다는 거죠. 그럼 이건 거꾸로 되겠죠. 환매 특약은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환매 특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매도인이 도로 사오는 거니까 환매권자가 돼요. 도로 사오는 사람, 환매권자.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도로 사오는 가격은, 자, 둘이 하면 돼. 만약에 1억 5천이라고 정하면 1억 5천이 되는데, 이걸 안 정했어요. 이걸 환매 대금이라 그래. 이걸 안 정하면, 요 매매했을 때 대금, 우리 1억이었죠? 매매 대금 1억.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이야. 매수인이 부담한 비용.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취등록세겠죠? 그럼 값 이런 거. 비용이 한 10% 들었다고 하죠? 요걸 환매대금, 이거 주고 도로 사온다는 거죠. 도로 나중에 사온다. 1억 1천만 원 주고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몇 년 내 나중에 나오겠지만 5년입니다. 이거 환매권은 길어도 5년이야, 부동산은. 자, 그러면 이제, 자, 자기 집을 팔았다가 왜 한 5년 있다가 사오느냐? 자기 집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대개 보면 돈 빌리는 수단이에요. 돈 빌리는 수단. 자, 이 집을 재펴가지고 돈을 빌린다는 것이 계속 1억을 빌린다는 거죠. 사실 이 비용은 이자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은 채무자, 채권자죠, 실제는. 자, 형식 논리는 매매와 환매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매도 담보라 그래. 매도 형식의 담보권입니다.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죠. 매도 담보권. 자, 그러면 등기를 한번 보자, 등기를. 자, 등기를, 자, 소유자가 현재 갑이었어요. 그죠? 갑이 이제 등기를 같이 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같이 신청한다고. 동시에 해야 되니까, 동시에.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을 이렇게 되죠. 소유자을 이 등기하고 환매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니까 요거는 부기등기 할 수밖에 없죠. 부기등기. 자, 그래서 환매 특약, 환매권자 갑 이렇게 됩니다. 항상 이 매도인하고 환매권자는 같아야 돼.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지금 을이 소유자야. 완전히 을이 완전히 소유자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돈 빌려준 매도담보권자예요. 매도담보권 실질적으로는 매도담보권, 형식은 소유자 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나중에 이제 갑이 이 돈을 못 갚았어요. 나중에 이거 돈 빌린 거 1억 1,000만 원 못 갚으면 이제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5년 지나면 5년 이게 이제 매도담보니까. 자, 여기 이제 동시에 한다는 거 조심해야. 동시에. 그리고 이제 자, 소유권도 자기 소유자에게 팔아먹을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정한테 팔아먹을 수 있죠. 매매 팔아먹을 수 있고, 또 환매권도 재산권이 이렇게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환매권도 여기 부기등기 했죠. 이것도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병에게. 그리고 이거는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환매권 이전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그럼 나중에 이제 이 을이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을이 이제 돈 1억 지급하고, 자, 1억 더하기 비용 환매대금이죠. 요걸 딱 지급하고 도로 사오니까 이렇게 매매했죠. 다시 소유권 이전 넣게 해오는 거죠. 소유권 대금 지급했을 때, 그럼 여기다가 3 소유자 가 이렇게 소유권 찾아옵니다. 돈을 지급하면. 그럼 이제 환매는 직권 말소 나갑니다. 여기 목적 달성이니까. 근데 5년 내 환매 대금을 지급 못하면 이 환매권이 소멸되는 거죠. 자, 가보죠. 환매 요건 갑니다. 590조 제1항. 매도인 이퀄제가 환매권자. 환매권자 매도인 갑이 매매계약과 동그라미 동시에 환매할 권리, 줄이면 환매권을 보류 같은 말 유보 가진 때는, 유보한테는 그 영수한 대금, 우리 1억이라고 적죠. 1억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10%를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도로 사오는 걸 환매할 수 있다. 환매대금은 매매비용과 매매대금이었죠. 영수한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다시 사올 수 있다. 다음 제2항 전항의 환매대금은 다시 사오는 대금, 다시 사오는 매매대금은 특약이 없는 한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만약에 1억 5천 약정하면 1억 5천. 제3항 전 두 항 그러면 1항 2항을 의미야. 1번 2번 1항 2항 경우에 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입니다. 이런 통친 걸로 본다. 상계한 걸로 본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환매가 바로 매도담보라는 게 나타나잖아. 돈을 빌렸다는 게. 자, 여기 이자란 말 나오잖아요. 이자란 말이 나오는 게 돈 빌렸다는 거죠. 자, 원래는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돈 빌린 채무자야. 실질적으로는 돈 빌려준 채권자예요. 그럼 원래는 이 사람은 이자 받아야 되겠죠? 이자를 받아야죠. 이자. 그죠? 이자를 받고, 그리고 이 집은 원래 실질은 갑의 집이니까 여기 집세 받았다. 집세는 갑한테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과실 돌려주고, 자, 이자를 받아야죠. 이렇게 이자 받고 집세 돌려주고 이렇게 돼야 돼. 원칙은. 그런데 귀찮잖아. 이것도 돈이잖아요. 집세도 과실도 돈, 이자도 돈이니까 둘이 통친다는 거죠. 상계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갑은 이자 안 주고 을은 자, 돈 지금 집세 안 돌려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상계 서로 통친 걸로 본다. 이자와 과실은 상계한 걸로 간주합니다. 자, 1번에 목적물은 제한이 없어요. 환매 목적물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동산, 뭐 기타 재산권은 다 가능해요. 자, 양거리 환매 특약은 중요합니다.
동시에 해야 돼. 동그라미 1번. 환매특약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돼요. 매매계약과 동시에 안 하면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환매특약도 매매계약 종된 계약입니다. 아까 계약금 계약도 종된 계약이었죠. 환매특약도 종된 계약이에요. 따라서 매매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면, 주가 무효나 취소되면 환매계약도 당연히 효력 상실하죠. 실효가 된다. 종된 계약의 뜻입니다. 자, 양가로 3번 이제 환매대금은, 자, 대금, 도로 사오는 매매대금이죠. 환매대금은 매매대금 1억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10%입니다. 자, 이건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1억 5천, 2억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자, 다음 페이지 A로 갑니다. 4번 환매 기간, 도로 사오는 기간이 부동산은 5년이에요. 자, 591조 제1항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자, 부동산 외우세요. 부동산은 환매 기간이 5년 넘지 못한다. 만약에 약정 기간이 이를 5년을 넘은 때는 부동산은 5년으로 단축합니다. 만약에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그럼 5년으로 단축합니다. 자, 2항 조심. 환매 기간을 딱 정하면 다시 연장이 안 돼요. 환매 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그럼 다시 이를 5년으로 연장하지를 못한다. 다음 3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부동산은 5년으로 한다. 동산은 3년으로 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환매권은 자 조심해야 돼. 환매권은 행사 기간이 5년이에요. 그 밑에 나오는 게 이겁니다. 조금 어려웠죠. 자, 환매권은 자, 이 사람이 이제 5년 내 합니다. 갑이 을에게 환매한다 그러면 둘이 매매가 성립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매도인 되는 거고 매수인 되는 거죠. 환매대금은 1억하고 10% 1억 1천만 원 지급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잖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이 청구권은 이거는 청구권은 소멸시효예요. 자, 여기 환매권은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이 5년이죠. 무조건 형성권은 제척기간이야. 근데 청구권은 소멸시효 이건 10년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이게 아니라 10년 이내에 하면 돼요. 10년에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 밑에 까만 색깔 보죠. 까만 색깔. 환매권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줄거세요.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즉 5년의 제한과는 별도로 줄어나간다. 환매권을 행사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다. 10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해 와야 돼. 위 제척 기간 내 5년 내에 이전 청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작년에 나온 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진행되는 것이지 5년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거기에 이제 기출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기출 문제 보세요. 여기 작년에 나왔던 거. 기출 네 번째, 환매 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경우 환매권 행사로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줄거든요. 청구권은 소멸시효 10년입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5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X입니다. X고 10년 이내에 행사하면 된다. 소멸시효는 10년 이내에 행사하면 됩니다. 자, 3번 환매권 실행입니다. 환매권은 이제 도로 사오는 권리야. 자, 594조 환매권 실행 1항 매도인이 그 기간 내에 부동산은 5년이죠. 5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 1억 1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는 일른다.
환매권 5년 내 대금 지급 안 하면 환매권이 소멸합니다. 양가로 2번 내려와. 환매의 효과. 자, 동그라미 1. 환매권을 행사하면 매도인이 다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도로 사왔으니까 소유권 취득. 당연히 등기하죠. 다만 부동산의 경우는 갑이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따라서 읽어보죠. 매도인 갑이 환매기간 5년 내에 환매한다는 의사표시 하였더라도 등기하죠.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 등기 같은 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아직 소유자가 아니야. 이전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감유 집행한 자에게는 소유권 취득 주장할 수가 없다. 왜? 등기 안 했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 환매 등기가 격려된 후. 환매 등기는 을 앞으로 그 제3자가 환매 부동산, 목적 부동산에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환매권자가 나중에 환매권 행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당연히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환매권이 이제 먼저 등기돼 있어서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환매권 등기를 아까 부기등기 했죠? 한 2월 1일 날 부기등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저당권이 3월 1일 날 설정됐다고 하죠. 환매등기는 2월 1일이고, 이건 3월 1일이죠. 나중에 갑이 환매한다라고 해서 소유권 찾아왔죠? 소유자 갑. 이렇게 찾아오면 이 등기가 2월 1일이고, 이거는 3월 1일이니까, 이거는 직권 말소당합니다. 당연히 순위가 늦었으니까.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자, 오른쪽 갑니다. 양가로 3. 환매 등기 대표적으로 부기등기입니다. 등기부 시간에 배우잖아요. 부기등기. 자, 592조.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입니다. 동그라미.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는, 요게 부기등기입니다. 형식은 환매권 부기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당연히 효력이 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이 한번 출제된 건데 이거예요. 자, 지금 환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환매 등기가 되어 있어도 이 소유자는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자, 매매에서 이렇게 소유권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자, 환매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 등기 거절하면 안 됩니다. 이게 동그라미 2번이에요. 환매 특약 등기가 부동산 매수인의 처분권을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매수인이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므로 심표. 그 매수인 을은 환매 특약 등기 이후 부동산을 전덕한 제3자 병에 대해서 이전 등기 해줘야 돼요. 환매 특약 등기 사실만으로 제3자 병에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거절할 수는 없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밑에 그 예제 문제 한번 보시죠. 어떻게 출제됐는가? 예제 문제를 한번 봅니다. 1.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한 경우 틀린 것. 환매 특약.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후 동시에 부기 등기된 후 그 부동산 매수인 을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 병에 대해서 조금 전에 풀었던 거네요.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거절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럼 지금 소유자니까 등기를 해줘야 되죠. 거절할 수가 없다. 2번 환매 기간은 길어도 5년이야. 이를 정한 때는 다시 절대 연장하지를 못한다. 법조문이고.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 표시하면 이전 등기 해봐야죠.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 같음을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해야죠. 하지 않으면 그러면 소유적 권리를 취득 못했잖아.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게 권리 취득 주장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답이 3번. 환매하면 이렇게 등기하죠.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를 해야 소유자예요. 등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니까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이니까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환매 특약은 반드시 뭐가 동시에 해야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정확해요. 맨날 나오는 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환매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 하나 있나요? 가보죠. 2번 문제. 자, 32의 문제네요. 2번. 아까 풀었던 지문 가지고 답 낸 거예요, 사실은. 자, 요게 답이 32페이지. 앞 페이지 와보세요. 똑같은 지문 나왔는데, 앞 페이지에 아까 문제 푼 거 30회, 2년 전 거야. 1번 보세요. 1번. 설명하고 1번. 다시 한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팔았으면 등기해줘야죠.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 거절할 수는 없다. 요거 가지고 답을 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똑같은 지문이야. 자, 2번 문제. 갑은 자기 소유 X 토지를 3억 원에 을에게 매도하면서 동시에 그럼 환매권이죠.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을이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갑이 환매권자, 을이 매수인입니다. 틀린 것. 1.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갑이 환매권자죠. 환매권자 갑은 환매 기간 내에 그가 수령한 3억 원과 을이 부담한 매매비용 10%를 반환하고 X 토지를 도로 사올 수 있죠. 환매할 수가 있다. 정확해요. 2번. 갑과 을이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X 토지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이니까 기간은 몇 년이죠? 5년으로 한다. 3번.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라 그랬죠.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정확하고. 답이 4번. 요게 조금 전에 봤던 1번 답이었어요.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병이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했다면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거절하면 안 되죠. 을은 환매 등기를 이유로 병의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요게 아까 1번이었죠. 답이 4. 기출문제 가지고 살짝 바꾼 거예요. 5번. 만일 갑의 환매 등기 후 정이 X 토지에 을에 대한 채권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했다면 환매 등기가 먼저 했고 저당권을 나중에 했으니까 저당권을 나중에 소멸하겠네요.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하여 X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정의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후술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매매를 마칩니다. 자, 매매를 마치면 매매에서 우리 종된 계약이 2개 나왔어요.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추고 종된 계약이 하나는 계약금 계약할 수 있죠. 계약금 계약, 특약 계약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지금 나오는 환매 특약이죠. 이게 바로 둘 다 종된 계약이죠. 이게 무효가 되면 이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항상 추정은 그렇습니다. 또 요 계약금 계약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임대차에도 계약금 계약할 수 있어요. 교환에서도 계약금 계약할 수 있고. 근데 환매 특약은 안 됩니다. 환매 특약은 항상 매매 계약하고 동시에 해야 돼요. 자, 그 점 하나 정리하고 이제 교환으로 갑니다. 자, 그럼 매매 규정을 교환에 그대로 준용합니다. 준용해요. 딱 2가지만 빼고.
매매하고 교환의 다른 점은 그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 이 두 가지만 빼고 매매 규정을 그대로 다 준용한다. 지금까지 배운 거 교환에 그대로 써먹으면 돼요. 자, 그럼 다른 게 뭐냐? 의의가 달라, 의의가. 자, 매매는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럼 내가 1억에 사겠다. 요거죠. 요게 매매죠. 그러니까 재산 주고 돈 받는 계약이 매매입니다. 자, 값은, 자, 금전이 아니죠. 금전이 아닌 재산 주고 금전을 받는 게 매매예요. 교환은 차이점이 값이 똑같이 1월 1일 날 내가 이 집을 나한테 교환으로 주겠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땅을 주겠다. 요게 합치되면 교환입니다. 둘 다 금전이 안 들어가죠. 금전이 아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주고받는 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교환이죠.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돈이 아닌 재산권을 서로 주고받는 계약이 교환입니다. 이게 차이죠. 그쪽은 반대급부가 반드시 돈이고 돈, 금전. 우리가 이 고대나 중세까지만 해도 교환이 훨씬 많았어요. 우리 물물교환이라 그러잖아. 물물교환. 쌀 주고 보리 받고 뭐 이렇게요. 현재 자본주의 사회 이제 근대나 현대 와서는 매매가 훨씬 많죠. 이 돈이 발달했으니까. 여기 차이고. 그다음 두 번째 요겁니다. 차이가. 자, 값이, 자, 이게 이제 한 5억짜리가 돼요. 집이. 객관적 가치가. 어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합치가 되는데, 요게 한 4억짜리밖에 안 돼요. 그럼 누가 교환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교환하면 누가 손해봐요? 이 사람 손해보잖아요. 그죠? 5억짜리 주고 4억짜리밖에 못 받으니까 교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등가성이라 그래. 등가성. 가격의 대등성.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서 등가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여기다가 내가 돈을 1억 더 보충하게 돼. 금전이죠. 금전으로 보충해 주겠다. 그러면 이제 이 5억 되니까 교환이 되는 거죠. 이게 보충금 특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충금은 돈이니까 요거는 매매대금을 준용합니다. 매매대금 준용. 요것만 차이예요. 교환은 요 두 개만 차이야. 이 두 개 빼놓고는 다 매매를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자, 그 두 개만 기억해보죠. 교환의 의. 596. 교환은 당사자 쌍방입니다. 갑을 둘 다 줄 것이에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고요.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 이외의 재산권, 쌀, 보리, 땅, 건물. 자, 그래서 금전은 조금 전에 나왔죠. 교환은 쌍방이 금전이 아닌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니까 줄거 나가죠. 쌍유낙불계약이다. 쌍유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분료식 계약입니다. 매매하고 똑같죠.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입니다. 자, 2번 교환계약의 성립에서 597조. 이게 이제 보충금 얘기야. 자, 당사자 일방이 전저의 재산권 이전과 줄거보죠.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 1억 보충해 준다.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는 그 금전을 보충금이라고 그래요.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조심할 게 보충금 특약이 있어도 이것도 매매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교환은 지금서 물물 넘기는 게 교환. 한 사람은 물건 넘기고 한쪽 사람은 물건 더하기 금전을 보충해 준다. 이것도 교환이에요. 오른쪽 동그라미 3번입니다. 맨 위에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어도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이지 매매계약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매매입니다. 자, 이런 극단적인 경우 있겠죠. 자, 갑이 5억에 주겠다 그랬는데 어른 내가 자, 땅 요게 한 1,000만원짜리야. 땅 1,000만원짜리 두고 자, 돈으로 4억 9천을 주겠다. 이게 훨씬 크죠? 이건 매매입니다.
매매고, 요거는 쬐끔이니까 보충금은 쬐끔이어야 돼. 자, 3번에 교환계약의 효력 중요 표시하세요. 효력은 이퀄 매매와 똑같다. 매매로 풀면 돼. 매매와 똑같다. 1. 교환계약도 쌍무계약이니까 쌍무니까 뭐죠? 동시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문제 발생합니다. 동시행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이. 다음에 2번 마찬가지 교환계약도 매매하고 똑같아. 유상계약이므로 매매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 준용되니까 따라서 교환계약 당사자는 서로 아까 어떤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매매로 풀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고 문제로 한번 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교환이 출제가 됩니다. 교환이 나오면 매매로 풀면 된다 그랬어요. 자, 문제 가보죠. 예제 1. 답은 자신의 2억 원 상당 건물을 을의 토지와 교환계약 체결하면서 을로부터 1억 원을 보충 지급받기로 했네. 바로 보충금 계약했죠. 갑은 2억짜리 건물 주고 을은 1억짜리 땅과 금전 1억 보충하기로 했어요. 매매, 자, 교환이죠. 그러면 이제 매매로 풀면 돼요. 1. 갑과 을의 교환계약도 쌍유납불계약이다. 예, 분료식 계약입니다. 분료식 계약 같은 말 구두계약이라는 거죠. 서면으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다음 2번 갑과 을은 특약이 없는 한 서로 매매하고 똑같아. 하자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네. 진다. 아까 했죠, 그죠? 매도인은 하자 담보 책임, 교환도 하자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답이 3번 을의 보충금 1억 미지급이죠. 채무불이행이네. 해지하면 되겠네.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매매로 풀면 됩니다. 교환이 나오면. 4번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네요. 계약 체결 후 과실로 소실됐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채무불이행. 을의 보충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지급해야 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이에요. 5번 보충금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자, 지급기한 안 정했죠.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지급하지 않은 보충금 이자 지급해야 되겠죠. 이자는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지연이자. 자, 2번 문제 가보죠. 부동산의 교환계약 옳은 것 모두 올라라. 교환계약 나오면 매매로 풀면 된다 그랬어요. 1번 유상이고 쌍무계약에 쌍유납불계약이다. 면 일방이 금전의 보충지급 약정했죠. 이거는 보충금은 매매대금 적용한다 그랬죠.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정확하고. 이것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는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 매매 교환 똑같아요. 다음 리얼은 민법 총칙 문제입니다. 당사자가 자기 소유의 목적물에 줄것해요. 시가. 자, 우리 계약하면서 시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죠. 그 장사하는 사람은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 바보입니다. 그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사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 이퀄 사기를 한 것이다. X입니다. 사기가 아니다. 총칙에서 나온 거죠. 밑에 해설서 정리하고 가죠. 리얼만 틀렸어요. 리얼. 교환계약이든 매매계약이든 똑같아요. 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가격,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 고지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를 높은 가격을 시가라고 고지하더라도 이건 사기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 그 불법적 간섭이 바로 사기입니다. 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하고 교환을 마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게 이제 임대차 남았어요. 자, 매매하고 교환은 재산권을 넘기는 계약,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죠. 재산권 이전하는 계약. 쉽게 얘기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전해주는 그 대가로 돈을 받으면, 금전을 받으면 매매고, 대가로 금전이 아닌 것을 받으면 교환이라는 거죠. 재산권을 넘기는 계약이야. 쉽게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계약이죠.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물건 빌려주는 계약이죠. 이걸 용익, 사용수익 채권, 사용수익 채무죠. 사용수익은 임차인으로 봐서는 채권이고 임대로 봐서는 채무가 되는 겁니다. 재산권을 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전해주는 게 아니고. 자, 바로 에어버리죠. 임대차. 자, 1월 1일 날 이 가옥을 임대를 놓습니다. 그런 월세 50만 원 주기로 했다. 갑은 이 물건을 잘 빌려줘야죠. 용익, 사용, 수익시킬 의무. 용익시킬 의무.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 그래서 쌍무계약이 되는 거예요. 물건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빌린 사람이 임차인, 또는 이 사람이 임차권 설정자, 임차권자라고도 합니다. 임차권 설정해준 자, 임차권자. 용익 채권. 자, 이걸 이제 채권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반대가 되겠죠? 임대인은 차임 달라. 지급 청구권. 청구권 같으면 채권, 차임 지급 채권. 이쪽은 사용 수익 청구권, 용익 청구권. 그래서 채권 채무 이렇게 됩니다. 자, 의 가보죠. 자,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쌍유낙불계약. 네 번째 줄거세요. 낙성, 불료식, 쌍무, 유상계약입니다. 순서를 좀 바꾸라 그랬죠. 쌍무, 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입니다. 쌍무계약, 유상계약, 낙성계약, 불료식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공통점이야. 매매, 교환, 임대차 공통점이 쌍유낙불계약입니다. 자, 양가로 2번에 법적 성질에서, 자, 1번은 기억합니다. 자, 1. 동산과 부동산 모두 임대차 목적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동산 임대차 가능해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차임 지급이 임대차의 성립 요건입니다. 차임이야, 차임. 차임이 필수 요소입니다. 자, 보증금은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보증금 없어도 상관이 없다. 보증금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월세만 지급이 요건입니다. 보통 보면 그냥 차임만 받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차임 못 받을 걸 고려해서 일부는 보증금 얼마, 월 차임 얼마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안 받아도 됩니다. 월 차임은 반드시 있어야 돼. 차임을 안 받으면 사용대차가 된단 말이야. 자, 그 점을 조심하고 차임이 요건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차임은 월세는 반드시 금전에 하나지 않고 쌀 한 가마리라도 상관이 없어요. 쌀을 우리 도지 받는다 그러죠. 도지가 바로 차임입니다. 자, 3번 중요하고 자주 나왔죠. 3번.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의 포인트잖아요. 이 남의 물건. 자, A가 소유자입니다. A가 소유자입니다. 남의 물건도 갑이 임대 놓을 수 있어요. 임대 놓을 수 있다.
채권이니까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거기에 3번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처분권이나 임대할 권한은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이걸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야. 따라서 임대인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상실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건 아닙니다. 남의 물건도 얼마든지 임대 놓을 수 있어요. 자, 이제 2번 임대차 존속기간 한번 가보죠. 자, 존속기간 1번에 자, 존속기간 첫째는 임대차의 기간 정하는 경우가 있고 안 정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먼저 정한 경우입니다. 1번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는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하면 돼요. 임대차 존속기간은 합의기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줄거세요.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도 최장기도 제한이 없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법이 바뀌었단 말이야. 자, 민법에 자, 임대차는 기간이 없어요. 임대차 최장기 제한 없다. 제한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해도 돼요. 좀 조심하고. 근데 특별법인 자, 우리 특별법 우리 잘해야 돼요. 특별법인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기는 제한이 없어요. 근데 최단기를 보장합니다. 최단기 2년이죠. 최단기 2년 보장. 임차인 뭐 하려고? 주임법에서 6개월 해도 2년이 됩니다. 상가임대차. 상임법은 최단기 1년 보장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기간이 없지만 주임법은 최단기만 2년 보장, 최단기 1년 보장. 이것도 최장기는 없어요. 자, 그 점 하나 기억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문제는 양가로 2번이야. 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야. 자, 이쪽에 최장기, 최단기 없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제 기간 안 정했어요. 갑과 을이 임대 놓으면서 기간 안 정했다. 이쪽입니다. 기간 안 정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나가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조심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지나면 효력이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지나면 1개월이죠. 좀 조심해야 돼.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건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갑니다. 635조. 그래서 자주 내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 해지 통고. 제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는 줄거세요. 당사자냐. 당사자니까 임대인, 임차인 두 사람 다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자, 기간 안 정했다. 근데 토지 임대차나 이런 데서 기간 안 정했어요. 그러면 갑을 둘 다 언제든지 나가라 라고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적시가 아니라 기간 지나야 돼. 제2항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걸 암기돼야 돼. 1호 여기 부동산이야. 줄이면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줄이면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1개월이 경과되면 해지가 됩니다. 자, 그럼 임대인이 야 나가라 그러면 임차인이 6개월 있다 나가면 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1개월 내에 보증금 돌려줘야 돼. 누구를 조금 더 보호하냐면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하잖아요.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1개월 내에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6개월 있다 나가면 돼요.
자, 그게 이제 민법상 임대차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근데 뒤에서 배우겠지만 주임법에서 기간 안 정하면 2년 보장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기간 안 정해도 2년, 기간 안 정해 1년이 되니까 이게 적용이 안 돼요. 민법상 임대차만 적용됩니다. 자, 양가로 이제 3번에 임대차의 계약 갱신하러 갑니다. 갱신은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연장하는 게 우리 갱신이죠. 그죠? 자, 갱신은 먼저 1. 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죠. 같은 말 합의 갱신입니다. 합의해서 갱신할 수 있겠죠. 합의 갱신.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갱신할 수 있어요.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한 2년 계약했다가 또 갱신, 뭐 수십 번 갱신도 가능해요. 갱신에 제한이 없다. 합의 갱신. 다음 오른쪽입니다. 방금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중에 표시하세요.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가만히 있으면 갱신된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 법률 규정으로 갱신된다. 법정 갱신이라 그래. 이런 합의 안 했을 때 얘기입니다. 639조. 제1항 줄거세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요게 포인트야. 기간이 만료해야 돼요. 자, 임대차 기간을 만약에 5년 정했다. 5년 만료해야 돼. 자,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인은 나가야 되겠죠, 그죠? 나가야 돼. 안 나가고 거기에 계속 있는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임대인도 마찬가지야. 임대인도 상당한 기간 내에 너와 왜 안 나가느냐라고 일을 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전 임대차와 앞잔자야. 앞 임대차와 똑같아요.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걸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이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보증금 50만 원이었다. 50만 원으로 본다. 자, 그러나 조심해야 돼. 그러나 당사자는 조금 전에 봤듯이 635조에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나면 해지가 돼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묵시에 갱신되면 다른 것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기간은 없으니까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은 묵시의 갱신의 경우는 뜻이야. 묵시에 갱신되면 앞전자 전임대차에 대해서 줄거세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야. 임차인이 제공한 게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끝내 뭐 저당권 뭐 이런 것은 기간 만료로 당연히 소멸합니다. 제3자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적 갱신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보죠. 2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둘 다야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3번. 자, 묵시적 갱신의 경우 제3자야.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그랬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소멸한다. 그 규정은 그냥 줄긋지 말고 이렇게 나간다. 담보를 제공한 자의, 자, 제3자야. 제3자의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묵시적이 아니라 당사자의 갑과의 합의에 따른 임대차 기간 연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로 연장할 때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 안 합니다. 안 한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만 소멸해요. 합의로 기간 연장할 때는 저당권은 소멸 안 합니다. 바로 옆에 기출문제 나오죠.
요거 장난을 많이 쳤어요. 기출.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는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틀렸죠? 임대인도 해지 통고할 수 있다. 둘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간이고, 조금 쉬었다 가고 효력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